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4년 5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저는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CC 2022 버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집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과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CC 버전의 경우에는 환경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은데요. 일단 오른쪽 상단에 있는 네모난 상자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시험장에서 혹시라도 다른 환경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나 에센셜인데도 불구하고 창들이 좀 위치 이상하다 싶으시면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하셔서 초기화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창들의 위치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위쪽에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를 누르셔도 여기에서 워크스페이스 똑같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셋 에센셜도 여기 들어있죠.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는 널따랗게 이렇게 두 줄로 쓰실 수도 있고요. 제일 왼쪽에 보시게 되면 조그만 화살표 있어서 클릭하시게 되면 한 줄짜리로 길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보기 편한 대로 맞춰 놓으시면 되겠고요. 창들의 위치를 초기화시켜 주는 거 말고 하나하나 수정도 가능한데요. 위쪽에 있는 메뉴들 중에서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환경 설정이 또 있어요. 여러 가지 서브 메뉴들이 보일 텐데요.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시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왼쪽에 있는 메뉴들 클릭하실 때마다 오른쪽에 옵션 창들이 다르게 펼쳐질 겁니다. 시험 문제를 푸는 동안에 몇 가지 살펴볼 것들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터페이스에 보시게 되면 컬러 테마가 있어서 너무 많이 눈이 부신 분들은 색상을 어둡게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잘 보이라고 밝은 색상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메뉴에 보시게 되면 오픈 다큐멘터즈 탭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문제풀이를 이렇게 문제지 띄워놓고 따로 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띄울 수 있도록 탭 형식이 아니다라고 V체크를 해제시켜 놓았습니다. 꼭 그게 아닐지라도 오브젝트 여기에 있는 거 저쪽 창에다가 들어다 옮기실 때도 창이 따로따로 있는 게 좋아서 저는 일단 옵션을 바꿔놨다라고 하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커서의 모양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브러쉬로 선택을 하실 때에 그 브러쉬의 크기가 이렇게 커다란지 작은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노멀 브러쉬 설정을 해놨습니다. 프리사이즈라고 하는 친구를 보시게 되면 무조건 십자가 형태로 위치감만 보여지니까요. 세밀하게 작업할 때는 이런 형태도 가능하겠지만 노멀 브러쉬를 해두시는 게 아무래도 직관적으로는 보시기가 편할 거예요. 분명히 노멀 브러쉬로 했는데도 십자가로 보인다라고 하신다면 혹시 키보드에 캡슐화 키가 켜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세요. 캡슐화 키는 꺼두셔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크기를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꼭 보셔야 되겠죠?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눈금자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이는 단위가 픽셀 단위예요. 우리도 그거랑 똑같이 맞춰 놓으셔야 되겠고요. 글꼴의 경우에도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죠. 포인트 단위로 문제 주어지니까요. 우리도 포인트 단위로 설정되어 있는지 타입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다가 배치할 건지를 선 뽑으실 때에 배경 색깔이랑 잘 구분이 안 되면 색상이 안 보일 테니까 그 색상들도 이렇게 프리퍼런스에서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타입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글꼴에 대해서 나올 텐데 저희는 영문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글꼴이 영문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굴림, 도둠, 궁서 이런 친구들은 한글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쇼 폰트 네임 인 잉글리시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키셔야 한글 글꼴은 한글로 보입니다. 문제를 푸는 동안에는 이 정도까지만 확인하면 되겠고요. 더 자세한 포토샵에 대한 기본 강의나 환경 설정에 대해서는 영상을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오른쪽에 링크 걸어 놨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400에 500짜리 새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에서 new라고 새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다 라고 1 줬습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폭은 문제지에서 400이라고 높이는 500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었죠. 레졸루션 해상도 72인 거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줄 건데요. 저희는 하나의 파일에 하나의 문서만 만들 거기 때문에 혹시 아트보드라고 하는 거에 체크가 되어 있는 분들은 이 친구는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에이트라고 해주시게 되면 새로 만들어질 거고요. 출력 형태를 보시게 되면 눈금자가 보이니까 우리도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라고 눈금자를 켜시게 되면 주변에 눈금자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창을 화면에다 크게 키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 1급에 1번 가지고 와서 필터 주세요 라고 했네요. 파일을 오픈.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GTQ에는 소스 이미지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급에 1번 불러오시면 되겠죠. 이미지를 가지고 오실 때 사이즈가 비슷한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우리 거 용지 폭은 400짜리인데 얘는 450, 500 정도 되니까 더 커 보이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맞춰줬습니다. 높이가 우리 거 500보다 좀 큰데요. 모자라지 않게 한쪽만 맞춰가지고 올게요. OK 단추 누르시게 되면 이미지가 살짝 작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라고 끌어다 놓을 거예요. 결과물을 출력 형태를 보시고 비슷하게 배치하시면 되겠죠. 원본은 굳이 있을 필요 없으니까 닫을 거고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나면 이렇게 레이어가 자동으로 하나 들어가고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름은 그때그때 바꿔주시길 권해요. 점수랑은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레이어가 쌓이고 쌓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1급에 1번에서 갖고 온 거다라고 이름 정리를 좀 해두도록 할게요. 필터 메뉴 가셔서 컷아웃이라고 하는 친구를 찾겠습니다. 필터 가시고 필터 갤러리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미리 만들어져 있는 필터가 있는데 컷아웃이라고 하는 아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일일이 뒤적뒤적 찾지 마시고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에서 ABC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위쪽에서 C에서 찾으세요. 컷아웃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름으로 찾으시는 게 더 빠르겠죠? 오케이. 동그라미 2번 세이브 패스라고 해서 오토바이 모양을 그려서 그 패스를 저장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결과물 보시면 이 친구 오토바이 모양이 보일 건데요. 이 친구를 저희가 펜툴 이용해서 도형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일단 배경이 좀 있으면 산만하니까 이 친구는 눈을 감기도록 할 거고요.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범위를 잡으시는 게 좋겠죠. 위쪽에는 눈금자에서 숫자 있는 부분부터 클릭 드래그하면 선이 딸려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대략 높이는 300 넘어가지 않게 요 안에다가 오토바이를 그리겠다라고 가늠하겠습니다. 동그라미의 경우에는 펜툴 이용해서 그리는 것보다는 도형 있는 거 그리는 게 좋겠죠. 동그라미 일립스를 만들도록 할 건데요. 위쪽에 옵션 보시게 되면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하는 게 직관적으로 눈에 잘 보여요. 필, 색깔이 들어있는 게 좋겠죠. 스트로크, 선은 없는 상태에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원을 만들어 주시면 찌그러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마우스 먼저 놓으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놓을게요.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고 레이어가 생성된 거 확인되시죠? 엔터를 쳐서 마무리할 건데요. 요 안에 동그랗게 구멍을 뚫을 거예요. 그러면 요 레이어를 구멍 뚫을 거니까요. 위쪽에 있는 옵션 보시게 되면 동그랗게 구멍을 뚫을 거니까 동그라미 도형은 맞지만 여기 위쪽에 패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만드는 패스에 대해서 뉴 레이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어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걸 서브 트랙이라고 빼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구멍을 뚫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분명히 서브 트랙이라고 했는데도 인식이 잘 안 된다 싶으시면 다른 레이어 아무데나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서브 트랙 잘 확인되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원을 그려주시고요.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그리고 있는 동안에는 방향키 눌러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아이를 직접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패스 셀렉션은 패스 전체를 한꺼번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옮겨지는 거 확인되시죠? 엔터 쳐서 마무리하게 되면 한꺼번에 이렇게 동그라미, 도너츠처럼 구멍 뚫린 게 보입니다. 하나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복사를 하겠습니다. 패스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패스 셀렉션 얘입니다 라고 콩 찍으시게 되면 요 아이들 선택된 거 보이시죠? 왼손으로 Alt를 누르시게 되면 더하기 생긴 거 보이나요? 클릭 드래그해서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게 되면 하나가 더 만들어집니다. 빠진 친구를 같이 했었어야 되는군요. 이 친구도 Alt 드래그해서 같이 빼도록 할게요. 하나의 레이어로 같이 생성된 거 확인이 되고요. 이제 펜 툴을 이용해서 오토바이의 몸통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곡선을 바로바로 그리시기 힘드시면 직선으로 대충의 윤곽을 따도록 할게요. 펜 도구 들었습니다. 옵션은 똑같이 쉐이프 모양을 만들면서 할 거고 필 색깔 들어있을 거고 선은 없을 겁니다. 역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아이에다 추가할 거니까 이번에는 컴바인이라고 바꿀 거예요. 컴바인으로 혹시 바뀌지 않고 자꾸 뉴 레이어라고 인식이 된다면 다른 레이어를 갖다가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컴바인이 먹힐 겁니다. 클릭해서 윤곽을 대강 만들 거고요. 만들어 놓은 모양이 나중에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패스 셀렉션 꾹 누르시면 다이렉트 셀렉션 있어요. 하나하나의 점, 요게라고 선택하시면 다른 아이들은 다 하얗게 선택이 풀어졌는데 요 친구만 파랗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너만 이리 와 라고 위치 그리고 조절하실 수 있는 아이들 하나하나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곡선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직선으로만 대강 윤곽을 따셨죠? 그러면 나중에라도 곡선화 시키실 수 있어요. 펜툴을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짝꿍들 나오죠? 제일 끝자락에 컨버트 포인트 보입니다. 직선으로 만들어줬던 아이를 클릭 드래그하면 곡선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부드럽게 곡선, 부드럽게 곡선. 다 만들어졌으면 더 이상은 작업할 게 없으니까 빈 공간 눌러서 선택을 해제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진 거 확인을 해주세요. 세이브 패스라고 해서 내가 만든 그 펜 도구, 도형 도구 이용해서 만든 선들을 패스라고 해요. 레이어 패널 옆에 보시게 되면 패스 패널이 있을 겁니다. 패스에 가시게 되면 이미 펜이나 도형으로 만든 아이는 패스로 인식이 되긴 했는데 그걸 굳이 저장하라고 하니까 요 아이를 일하고 이름 말고요, 그림 말고요, 비어있는 공간을 더블 클릭하시면 세이브 패스 뜹니다. 이름을 오토바이 모양이라고 바꿔줄게요. 그럼 이렇게 기존에 있던 아이와 내가 새로 저장한 아이 두 가지가 남습니다. 두 아이 모두 선택을 안 할 거예요. 빈 공간 눌러서 선택을 해제하셔야 레이어 창으로 돌아왔을 때 다음 작업할 때 이 오토바이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패스에서 꼭 선택을 풀어주세요. 레이어로 돌아왔고요. 동그라미 3번 마스크 작업을 할 거예요. 오토바이 모양과 1급의 2번 이미지를 이렇게 두 개 합성해서 오토바이 그림만큼만 1급의 2번이 보일 수 있도록 조절을 해줄게요.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1급의 2번, 열기. 이미지를 어차피 오토바이 모양으로 잘릴 거기 때문에 굳이 줄여오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라고 끌어다 놨고요. 레이어의 이름은 바꿔주는 게 나중에 덜 헷갈리겠죠.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 1급의 2번입니다 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클리핑 마스크는 잘라주는 도형이 아래쪽에 깔려 있어야 되고요. 잘리우는 그림이 그 위에 얹어져 있어야 됩니다. 잘리우는 그 그림에다 대고 빈 공간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해서 그만큼만 잘리워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시죠?
결과물이랑 비슷하게 배치해 놨고요. 클리핑 마스크 적용을 하시고 나서 레이어의 스타일을 스트로크 선을 주세요. 그 선은 그라디언트입니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결과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오토바이의 주변에 선이 그어져 있으니까요. 그림이 아니라 오토바이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레이어 패널의 아래쪽에 보시면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실 수 있는 단추가 있고요. 거기서 스트로크 선을 그려줄 겁니다. 선에 대해서 문제에서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다라고 했으니까요. 선을 선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스트로크에 대한 옵션 보세요. 필 타입이 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색이었는데 이 아이를 클릭하셔서 그라디언트다라고 바꾸면 색상을 지정하실 수 있고요.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색상 값이 두 가지로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죠. 색상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컬러를 뿅 하고 찍으시면 대화창이 이렇게 뜰 거예요. 거기서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입니다. 이 색깔들을 정하시면 되겠죠. 위쪽에 있는 아이들은 투명도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문제에서는 투명도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물감통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CC33CC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개씩 짝지어진 아이들은 한 번씩만 써도 돼요. C3C. OK 단추 누르게 되면 보라색이고요. 다시 오른쪽 끝에 있는 물감 색깔 더블 클릭하셔서 99CCFF라고 되어 있는 건 9CF라고 하나씩만 쓸게요. OK. 결과물 보시게 되면 위쪽이 파랗고 아래쪽이 보라색인데 어찌됐든 보라색과 파란색으로 엮여 있는 건 확인이 됐으니까 OK 하시면 되겠고요. 선에 대한 두께 값이 3이라고 했습니다. 3이라는 값을 정확히 넣으시고요. 방향이 위아래로 되어 있는지도 미리 보기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죠. 더불어서 이너 섀도우라고 하는 내부 그림자도 좋으니까 한꺼번에 같이 주고 나오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아래쪽에 배경은 안 헷갈리니까 1급의 1번 눈 떠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혹시라도 위치를 지금 옮겨야 되겠다. 오토바이 하나만 따라 옮기는 게 아니라 오토바이와 위에 엮여져 있는 그림 이미지 컨트롤 키 눌러서 같이 선택하시게 되면 둘 다 이렇게 선택됐어요.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을 하셔야 그 다음에 도형이나 이미지들을 얹으실 수 있어요. 파일 불러오도록 할까요? 오픈 1급의 3번. 필요한 부분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데리고 오셔도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글씨 때문에 영향을 받지만 실제 문제에서 여러분은 글씨가 없이 이미지들만 받으시게 될 거예요. 일급의 3 번을 데리고 왔고요. 크기가 너무 크군요. 에디트 메뉴에서 자유롭게 크기를 변형하겠다. 프리 트랜스폼. 이 친구는 자주 쓰니까 단축키를 쓰시는 게 좋겠죠. 컨트롤 T 누르셔서 조절점 나오면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서 배치를 하세요. 1급의 3번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이 베베레네모스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레이어 패널에서 아래쪽에 FX 레이어 스타일 중에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효과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V체크 깜빡깜빡 해보시면 살짝 올록볼록한 느낌이 드네요. OK에서 이미지들 배치가 끝났고요. 쉐입들을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찾으시고요. 흐물떡거리는 커스텀 쉐입. 쉐입도 역시 위쪽에는 옵션 확인을 해주세요. 레이어를 만들면서 하겠습니다. 쉐이프. 색깔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고요.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입들에서 찾으시면 될 텐데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쉐입은 화살표 모양이네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 버전이 있고요. 그냥 한꺼번에 이미지들이 쭉쭉쭉쭉 보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요 친구들은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높은 버전일수록 이렇게 서랍으로 잘 관리가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썼던 쉐입들, 레거시 쉐입에서 항상 문제가 나옵니다.
위쪽에 있는 애니멀이나 이런 친구에서는 문제가 나오지 않으니까 레거시 쉐입에서 찾아주시면 될 텐데요. 혹시라도 레거시 쉐입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윈도우에서 쉐이프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쉐이프 패널이 열리면서 숨어있는 아이들을 불러내실 수 있어요. 3줄이 뿅 찍으시게 되면 예전에 썼던 레거시 쉐입 좀 불러와 주세요 라고 불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장착이 되는 거예요. 쉐입들이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탈인데 여기에서 화살표 누르시고 올 레거시 예전에 썼던 걸 몽땅 보여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또 그 안에서 폴더들이 정리가 되어 있죠. 다 모으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시간이 걸리니까 빠르게 몽땅 열어놓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모양 원하는 아이를 찾으셨다면 여기다가 그릴 테다라고 클릭 드래그해서 쭉 그려보시면 되겠고, 모양이 찌그러지는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왼손으로 Shift를 눌러가면서 그리시면 모양이 비율 맞춰서 그려질 거예요. 쉐입의 경우에는 색깔들이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쉐이프 만들어진 거 썸네일 보이시죠?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맞춰주실 수 있을 거예요. 화살표는 99cc99라고 했으니까 9c9라고 해서 색상 맞춰줄 거고요. 레이어 스타일 지정이 되어 있죠.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 레이어 패널에 있는 FX 또 다른 쉐입 모양이 있죠. 새 모양입니다. 다시 한번 뿅 찍으셔서 새를 찾아주시고요. 클릭해서 그리실 때 모양 찌그러진다 싶으시면 Shift 눌러서 모양을 비율 맞춰주시면 되겠죠.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9999cc 99c 레이어 스타일도 넣어주세요. 아래쪽에 FX 드랍 섀도우 글씨를 쓰도록 할까요? 타입 툴 들으시고요. 여기다가 쓸 거거든 이라고 클릭합니다. 글씨를 쓸 때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아이들이 보인다면 놀라지 마시고 그냥 바로 타이핑을 하시면 돼요. 글자에 대해서 글꼴, 크기,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도 지정이 되어 있네요. 지시사항 맞춰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만들고 나서 혹시라도 이렇게 모양이 찌그러져 있는 거 적용이 안 됐다 싶으시면 그 글자에 대해서 위쪽에 옵션 보시면 글꼴, 크기, 색깔, 위치뿐만 아니라 이렇게 웹 텍스트라고 꾸겨주는 기능도 있으니까요. 클릭하셔서 비슷한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죠? 작업이 다 끝났으면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은 지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뷰 메뉴 가셔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해서 지워주시게 되면 깔끔하게 오브젝트만 남을 거예요. 최종적으로 저장하기 전에 레이어의 효과들 빠진 게 없는지 순서들 틀어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네요. 저장하는 형태 두 가지 제시하고 있죠. 400에 500짜리 커다란 작업은 PSD라고 하는 친구가 아니라 JPG로 저장을 해야 되는군요. JPG로 먼저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세이브. 뭐 어디다 저장할 거냐고 물어보죠. 문서 안에 GTQ에다 저장할 거다라고 경로 정확하게 주시고요. 파일의 이름도 마음에 듭니다. 다만 커다란 친구는 PSD가 아니라 JPG라고 하는 친구를 찾으셔야 돼요. 버전에 따라서 요거 JPG가 바로 안 보이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럴 때는 요 아이를 파일을 내보내겠다라고 세이브가 아니라 엑스포트 내보내겠다라고 해서 세이브 포 웹 예전 버전으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요. 파일을 세이브하겠다라고 하는 곳에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세이버 카피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를 이용해서 불러내시게 되면
JPEG가 보입니다. 포맷은 어떤 방식으로 불러오든지 간에 꼭 얘를 저장하실 때에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 JPG인지를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커다란 이미지는 끝났고요. 오케이. 10분의 1로 크기가 줄어들어야 되죠. 40에 50짜리로 줄여서 PSD 저장할 겁니다. 그러려면 이미지의 사이즈 줄이셔야 되겠네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40이라고 했더니 높이 값도 50이라고 바뀝니다. 오케이 단추 눌러서 조그맣게 작아진 거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 아이는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을 할 거예요. GTQ에다가 저장할 거다. 파일의 이름 처음에 주고 들어온 거 그대로고 포맷이 PSD. 이번엔 그대로 쓸 거죠. 오케이 하시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도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정되어 있죠.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 new. 파일의 이름 주겠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 용지 사이즈는 앞서서 했던 거하고 똑같죠. 픽셀 단위이고요. 400에 5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눈금자를 볼 수 있도록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 켜줬고요. 손바닥 더블 클릭하셔서 화면에 꽉 차도록 크게 지정했습니다. 동그라미 1번, 1급에 4번 불러와서 필터 주세요 라고 했네요. 저는 환경 설정에서 이렇게 창문이 동시에 뜰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비어있는 틈바구니가 보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파일을 바로 불러오실 수 있어요. 1급에 4번 열기. 파일을 이미지 사이즈 좀 맞춰 갖고 올까요? 우리가 마련했던 500보다 많이 크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한쪽만 폭을 4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모자랍니다. 하이트 높이를 500이라고 했더니 좀 남아요. 모자라지 않게 한쪽만 맞춰 오시게 되면 불필요한 부분은 어차피 가려서 안 보일 거니까요. 이동 도구 눌러서 요만큼이라고 데리고 왔고요. 레이어의 이름은 그때그때 바꿔놓는 게 좋다고 했죠. 이름은 안 바꾸셔도 점수랑은 상관이 없다.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 필터 갤러리 가시게 되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텍스처 라이저, 텍스처 그룹의 제일 끝자락에 있습니다. 이름으로 찾으셔도 되겠죠. ABC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리스트에서 텍스처 라이저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필터가 적용됐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색상 보정을 위해서 1급에 5번 불러오세요 라고 했네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에 5번 열기. 실제 문제에서는 글자는 없다고 했었습니다. 글자 부분은 무시하고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적당히 해주세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색상 보정이 노란색과 파란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물 보니까 위쪽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아래쪽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원하는 범위만큼만 퀵 셀렉션으로 문지 선택을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색상 값을 바꿔줄 때에 위쪽에 있는 이미지 메뉴 선택하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어저스트먼트 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휴 세처레이션 가셔서 색상 값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색상이 좀 약하게 들어갔다 싶으시면 아래쪽에 있는 세처레이션 채도를 높이시게 되면 더 짙게 들어가요. 라이트 밝고 어두운 정도도 조절 가능합니다. 더 이상 반짝거릴 필요 없으니까 컨트롤 D 선택을 해제하시게 되면 노란색으로 바뀌었고요. 아래쪽에 있는 색깔도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 부분만이라고 선택을 잘 하셔서 색상값 똑같이 바꿔주세요. 이미지, 어저스먼트, 휴 세처레이션. 컨트롤 D 눌러서 선택 해제했습니다.
동그라미 3번 1급의 5번 레이어는 레이어 스타일을 드랍 섀도우 주세요라고 했네요. 레이어 잘 선택한 거 확인하시고 아래쪽에 FX 드랍 섀도우를 찾으세요. 1급의 6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6번 열기. 1급의 6번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스트로크에 대해서 두께값은 3입니다. 색깔, 컬러, 단색깔로 색상 번호 주시면 되겠죠. 663333이라고 하는 친구는 633이라고 줄게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쉐입을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흐물떡거리는 커스텀 쉐입. 위쪽에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죠. 쉐이프, 색깔이 들어있을 겁니다. 필 컬러, 스트로크 선은 없을 겁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입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그릴 때 비율 깨지지 않도록 쉬프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정비율로 그려질 거고요. 만들어진 친구에 대해서 썸네일 더블 클릭하시면 색상 값을 맞춰주실 수 있어요.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선에 대해서 두께값이 2라고 값이 지정이 되어 있네요. 색상 값을 또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반복해서 카트 모양도 찾겠습니다. 카트의 경우에는 색깔 값이 두 개가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죠. 카트가 두 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를 잘 만드셨으면 그 친구는 복사해서 쓰시면 좋겠죠. 다시 그리실 필요 없이 복사를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복사하실 때 컨트롤 J 눌러주시게 되면 레이어가 쌍둥이 하나 더 생길 거예요. 이동 도구 눌러서 얘가 이렇게 하나 더 생긴 거. 이동 도구 눌러서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하나 더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컨트롤 T 누르시면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크기를 맞춰주시고 방향을 반대로 거울처럼 뒤집어 주셔야 되겠네요. 컨트롤 T 눌러서 조절점 보이는 상태,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좌우 반전 플립 호리젠탈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누르셔서 여기입니다 라고 글자의 색깔에 대해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주려고 하는데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네요. 색상 자체를 뿅 찍으셔서 색상 값을 주시면 되겠고요. 지시사항에 색상 두 개를 넣어줬는데 방향을 보아하니까 이렇게 누워있는 아이가 아니죠. 그러면 앵글 값을 조절하셔서 이렇게 양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가 요렇 가운데가 불그스름하고 양쪽 끝단이 초록초록하니까 여기에 보시게 되면 스타일이 리니어로 되어 있죠. 리플렉트 반사라고 해주시게 되면 그렇게 가운데만 빨갛게 보이고 양쪽 끝단이 초록초록하게 보이는 거 확인하실 수 있네요. 드랍 섀도우까지 체크하고 나오도록 할게요. 이 아이는 쭉 뻗어 있는데 살짝 구부려 주도록 할까요? 업텍스트 이용하셔서 출렁거리는 깃발, 밴드 값을 조절하셔서 방향을 잘 보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작업이 끝났으면 다시 한번 레이어의 순서를 쭉 보시고요.
효과들 빠진 게 없는지 쭉 살펴보십시오. 파일을 저장 두 가지 버전으로 하지요. 커다랗게 저장할 때에는 PSD가 아니라 JPG니까 그 크기 커다란 작업에서는 파일을 세이브 저장하실 때에 경로 GTQ인지 확인하시고 이름과 포맷을 JPG 찾으시면 됩니다. 바로 JPG가 없으신 분들 파일을 저장하실 때 세이버 카피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JPG가 바로 보인다라고 했었었죠.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으니까 꼭 JPG 포맷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를 10분의 1로 줄이도록 할게요.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조그맣게 줄어들면 JPG가 아니라 PSD로 저장하면 되겠죠.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이 이번엔 PSD가 맞습니다. 저장해서 두 번째 문제도 마무리할게요.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네요. 600에 400짜리로 제작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새로 만들게요. New. 단위는 픽셀 단위이고요. width 600, height 400입니다.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 켜주시고요. 배경의 색깔이 지정되어 있죠. 포어그라운드 색상 지정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컬러 피커 뜨면 색상값 FFCC66, FC6 그 색깔로 가득 채울게요. 에디트 메뉴에서 채워줄란다. 필 포어그라운드 정경색으로요. 동그라미 2번, 1급의 7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의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서 데리고 올게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했습니다. 높이가 400으로 똑 떨어지네요. OK 단추 누르셔서 이동 도구 들어다 놓을 거고요. 혼합 모드가 있습니다. 멀티플라이라고 혼합 모드를 적용할게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노멀하게 나만 봐라고 되어 있는 친구를 콩 찍으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멀티플라이 찾겠습니다. 노란색이 묻어나는 거 보이시죠? 거기에서 불투명도 오퍼시티 값도 지시가 되어 있네요. 80%. 1급에 8번 불러오죠? 사이즈가 좀 커 보이죠? 이미지 사이즈. 결과물 보시면 햄버거가 요만큼 400 언저리에서 끝나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비슷하게 배치를 할 거고요. 필터를 주겠습니다. 필터 메뉴 가셔서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 필터 갤러리. 크로스 해치라고 하는 거 ABC 순서대로 찾는 게 빠르겠죠.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세요라고 했습니다. 가로 방향이라면 좌우로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줄 거예요. 레이어 패널에 가시면 네모의 구멍이 빵 뚫어져 있는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클릭하셔서 하얀색의 마스크 쓴 걸 확인해 보세요. 마스크는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요. 아마도 여기 이렇게 경계선이 너무 뚜렷하게 보이니까 이걸 안 보이게 가려주고 싶은가 봅니다. 다만 마스크는 흰색 마스크는 그대로 보여지는 거니까 검정색 마스크를 써서 가려주도록 할 건데 부드럽게 그라데이션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어주세요. 꼭 레이어 패널에서 내가 지금 마스크를 선택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선택하시게 되면 색상이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그 색깔이 아니다 싶으면 색상 콕 찍으셔서 흰색과 검정색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안 보이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죠. 여기를 이라고 시작 포인트 잡아주시고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드래그하시면 되겠죠. 검정색으로 표현할 곳, 여기는 햄버거 잘 보여야 되니까 흰색으로 표현할 곳. 저는 검정색으로 시작해서 흰색으로 끝나고 있으니까 이대로 드래그해서 안 보이도록 정의를 하겠습니다.
1급의 9번의 경우에는 결과물 보시면 이렇게 헬멧의 요 부분, 안경 부분이죠. 요 부분에 비쳐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만 잘라서 보일 수 있도록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해줘야 되네요. 어차피 잘릴 거니까 이 친구는 그대로 이동 도구 눌러서 그림을 가져다 놓을 거고요. 1급의 10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1급의 10번에 아마도 헬멧이 있을 것 같네요. 열기. 필요한 부분까지만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선택하도록 하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할 거고요. 이 중에서 1급의 9번 잘라서 보이는 부분은 요렇게 둥근 부분이죠. 요만큼만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하니까요. 그만큼만 따로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그만큼만 복사할게요. 컨트롤 J. 잘라준 레이어가 따로 복사가 됐습니다. 얘는 이름을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할 거니까 이름을 클리핑이라고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하는 친구로 따로 생성을 했고요. 클리핑 마스크의 경우에는 잘라주는 칼날이 밑에 있고 잘리우는 그림이 그 위쪽에 얹어져 있어야 됩니다. 1급의 9번 이 친구를 클리핑 마스크 해줄 이 아이보다 위쪽에다가 얹어줄게요. 잘라주는 칼날 밑에 있고 잘리우는 그림 위에 있고 잘리우는 그림을 레이어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크레이트 클리핑 마스크 그만큼만 오토바이 모양이 잘리워서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다만 요 아이에 대해서는 크기가 혹시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고요. 방향을 보아하니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죠?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즌탈. 1급의 9번에 대해서는 필터를 타일이라고 하는 친구로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필터 갤러리에서 타일이라고 하는 아이를 ABC로 찾을 건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타일이라고 하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없는 거예요. 여기 말고도 필터 메뉴에 보시게 되면 아랫동네에 여러 가지 필터가 보이죠? 거기에서 타일이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타일라이즈라고 하는 곳에 보시면 타일즈라고 보이죠? 색깔이 깜장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갈라진 틈바구니에 하얀색이 보이고 있어요. 그건 요 배경색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컨트롤 Z 취소하고 배경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필터에서 다시 스타일라이즈에 있는 타일즈 OK 단추 누르시면 깜장색으로 사이사이 갈라진 거 보이실까요? 1급의 9번은 레이어 스타일도 이너 글로우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 1급의 9번에다가 이너 글로우를 주면 원래는 이렇게 네모난 친구였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안쪽에다가 빛이 뿜어져 나오는 효과를 주시게 되면 모자에서는 가려서 안 보입니다. 그러면 요 클리핑이라고 잘라준 친구 여기에서 빛이 안쪽에 뿜어져 나온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레이어를 클리핑이라는 친구 선택해서 FX 이너 글로우 효과가 잘 들어갔는지 깜빡깜빡 해보시면 안쪽에 빛이 들어온 거 확인이 되시죠? 1급의 10번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가 있네요. 1급의 10번 레이어 선택하셔서 FX 아우터 글로우 더불어서 베벨 앤 엠보스 올록볼록한 느낌까지 줘라 라고 했으니까 이펙트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시고 그 위에 이미지들 계속 얹어줄 거예요.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그 위에 애들이 쌓입니다. 1급의 11번
뒤쪽에 깔려있는 흰색만 빼도록 할까요? 매직원드 이용하시게 되면 마술봉으로 흰색 부분만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선택된 친구를 셀렉트 메뉴 가셔서 인버스 뒤집어 주시면 이렇게 흰색 빼고 나머지가 선택이 되죠. 선택이 좀 미처 되지 않은 부분은 퀵 셀렉션으로 더 추가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해서 좌우 반전 시켜 주시고요. 일급의 11번에서 색상 보정하는 거, 요 레몬을 녹색 계열로 보정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만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셔서 색상 값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메뉴에 가시게 되면 어저스먼트, 휴 세처레이션, 레이어 스타일도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스트로크,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라고 스트로크에 대해서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필 타입이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입니다 라고 옵션 바꿔줄 거예요. 색상 지정을 해주세요. 방향을 출력 형태 보시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색상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위아래로 됐네요. 앵글 값을 조절해 주세요. 그 외에 출력 형태 보시고 참조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이미지들 배치된 거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도형들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가셔서 위쪽에 있는 옵션 확인을 해주세요.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할 거고 필, 색깔 들어 있을 겁니다.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일단 정하시고요. 나중에 색상 바꿀 수 있죠.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쉐입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클릭 드래그해서 그리실 때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시고요. 결과물에서는 위아래로 색상 들어가 있죠. 스타일을 아까 저희가 리플렉트 썼던 걸 기억하고 있네요. 리니어로 바꿔주시고요. 방향성, 등급값 조절하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도형에 대해서도 오퍼시티 지시가 되어 있네요. 선택된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에 오퍼시티 값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퍼시티 80. 하나를 잘 만드셨으니 복사해서 색깔감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J 눌러주시게 되면 하나가 더 만들어질 거고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맞춰주세요. 도형들을 다 넣었으면 글자를 입력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으시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어서 타이핑하도록 하죠. 글자에 대해서 크기가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다면 어떤 친구가 큰 건지 작은 건지 구분하셔서 따로따로 적용을 해 주셔야 해요.
글자에 대해서 그라디언트 지시가 되어 있는데 색상 값이 두 개로 설정을 했던 걸 기억하고 있네요. 문제에서는 세 개의 색상을 지시했으니까요. 요쯤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마우스 갖다 대시면 손가락 모양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색상 값을 넣을 수 있는 컬러 칩이 떠요.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 넣어주세요. 지시사항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쭉 다 만들었고요. 살짝쿵 위아래로 볼록한 느낌이 드는 거. 타입 툴 누르셔서 위쪽에 있는 옵션 중에서 웹 텍스트 봅니다. 스타일 중에서 가장 비슷한 걸 찾으시면 되겠죠? 밴드 값 조절하셔서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글자에 대해서 스트로크 주실 때 혹시라도 글자의 색깔이 사라진다 하시는 분들은 옵션에서 포지션이 아웃사이드인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글자의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상을 마지막에 했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오히려 색상을 빼야 되겠다 싶으시면 불필요한 아이는 창밖으로 끌어내시면 됩니다. 질질질 끌어내시면 물감 없어지죠? 제작이 다 끝나고 나면 겹치는 부분이라든지 레이어의 순서가 혹시 빠진 게 없는지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커다란 이미지의 경우에는 JPG로 저장합니다.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을 해주시고요. JPG 찾아서 저장하시게 되면 커다란 이미지 저장이 끝났습니다. 이미지를 10분의 1로 줄일 거예요.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조그맣게 줄어드는 거 확인을 하시고요. 작게 저장하는 건 PSD입니다. 파일 저장할 거예요. 세이브 경로 GTQ인지 꼭 확인하시고 파일의 이름과 포맷 맞춰주세요. 세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도 600에 400짜리 용지 사이즈 똑같네요. 새로 만들게요. 파일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윕스 600에 하이트 400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새로 만들 거예요. 크리에이트 동그라미 1번 배경 색깔 지정되어 있습니다. 포어그라운드 뿅 찍으셔서 색상값 맞춰주시고요. 그 색깔로 가득 채우도록 할까요? 에디트에 그 색깔로 가득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필, 포어그라운드 전경색으로요. 오케이. 파란색이 가득 채워졌죠? 동그라미 2번 패턴을 만들어 주세요. 나뭇잎과 물결 모양을 이용해서 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과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물방울 모양과 나뭇잎 모양이 반복적으로 배치가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요 크기를 대충 가늠을 하시면 될 텐데 시험장에 가실 때 눈금자를 하나 가지고 가세요. 나뭇잎의 끝자락 여기라고 해서 선을 쭉 그어 주시고요. 다음번에 나뭇잎이 시작하는 부분 또 여기라고 쭉 그어 주시게 되면
이 간격이 눈금자에서 보이시죠?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하시면 돼요. 정확하게까진 필요 없고 대략 30에서 3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간주해서 그리도록 할 거고요.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나뭇잎이 시작하는 거 여기. 다음번에 나뭇잎도 시작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라고 해서 눈금자 있는 부분에 선을 쭉 이어 보시면 요만큼이 그 높이 값이죠. 얘는 35 보다 좀 작은 것 같으니까 30 정도로 잡아서 하나의 모듈 만들겠습니다. 파일에서 New 저장할 건 아니니까 이름까진 주지 않을게요. 폭을 35 라고 높이를 30 이라고 줄 거고요. 패턴을 정의해서 쓰실 때는 뒤쪽에 배경 색깔이 없어야 해요. 백그라운드는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트랜스퍼런트. 너무 작아서 나뭇잎 그리기 어려우니까요. 손바닥 더블 클릭해서 창을 크게 키울게요. 흐물떡거리는 커스텀 쉐입 위쪽에서 모양을 찾겠습니다. 나뭇잎을 찬찬히 찾을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쭉 만들어 주시면 나뭇잎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제작할 거고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흰색입니다. F 6개. 물결 무늬도 하나 더 찾아야 되겠죠?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 넣어주세요. 지금은 커다랗게 확대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깨져 보이지만 돋보기 도구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굉장히 작게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셔서 디파인 패턴, 패턴으로 정의할란다. 이름을 주시면 되겠죠? 나뭇잎, 물결, 모양. 패턴 정의는 끝났으니까 이 친구는 닫아버릴게요. 저장하진 않습니다. 이미지 배치를 하도록 하죠.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12번. 이미지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서 데리고 올게요. 이미지 사이즈 600. 혼합 모드라고 해서 아래쪽에 있는 하늘색과 섞어줄 건가 봅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노멀하게라고 되어 있는 친구를 콩 찍으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드라이트를 찾겠습니다. 그러면 살짝 파란색이 묻어나는 거 보이시죠?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건물 오른쪽 부분은 잘 보이고 있는데 왼쪽 부분은 가려져서 안 보이고 있네요. 마스크 씌워주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이 빵 뚫어져 있는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예요. 클릭하셔서 하얀색의 마스크를 썼습니다. 가려주기 위해서 썼는데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게 하얀색이기 때문이에요. 가려진 부분을 표현하려면 검정색 마스크를 써야 되겠죠? 마스크를 선택한 거 확인하시고 부드럽게 가려주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위쪽의 색깔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왼쪽이 안 보일 수 있도록 여기를 검정색으로 표현을 할 거고요. 오른쪽은 보여야 되니까 흰색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저는 그라디언트가 검정색부터 시작해서 흰색으로 끝나니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그라데이션 하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해서 쭉 당겨주시면 이렇게 가려지는 거 보입니다. 어느 정도 가려줄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드래그를 반복하시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1급의 13번. 1급의 13번 필터 주세요라고 해서 페인트 덮프 지시가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 혹은 네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페인트 덮프라고 하는 친구 찾아주시고요.
여기서도 레이어 마스크 가로 방향으로 라고 되어 있네요. 1급의 12번은 대각선 방향이었군요. 이 친구는 일단 1급의 13번 완성하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라고 뿅 찍으시게 되면 하얀색의 마스크 떴고요. 그라디언트 눌러서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가 돼야 되는데 다른 색깔이 들어있다.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색깔은 검정색입니다. 라고 오케이. 끝나는 건 흰색입니다. 라고 해서 오케이. 자,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가 됐고요. 피자가 왼쪽에 있는 친구는 보이니까 여기가 흰색이고 반대쪽은 피자가 안 보이고 있죠. 여기는 안 보여야 되니까 검정색입니다. 저는 검정색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얘를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되겠네요. 클릭 드래그 해서 쭉 1급의 12번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대각선이라고 했었으니까요. 이렇게 좌우로 되어 있는 가로 하시게 되면 안 되겠네요. 마스크라고 하는 친구 선택하셔서 그라디언트로 표현을 하시되 검정색이 안 보이는 거 이쪽 왼쪽이 안 보이는 건 맞는데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혹은 대각선 방향으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보이는 거 이렇게 보이는 게 맞는지 저렇게 보이는 게 맞는지 아무래도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게 맞는 것 같죠? 부드럽게 그라데이션 됐습니다. 1급의 14번 1급의 16번의 경우에는 빨간색 계열로 머스타드 케첩으로 바꿔주네요. 색상 필요한 부분만 퀵 셀렉션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이미지에서 색상을 바꿔주세요. 일 급의 17번에 대해서는 설정이 없지만 1급의 17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그 이외에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작업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오이피클은 이렇게 불러와서 잘 잘라 배치하면 되겠죠. 레이어의 순서 확인을 잘 해주시고요. 치킨 텐더보다 조금 더 밑에 있죠. 이미지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쉐입들 얹어주고 글씨 작업만 하시면 될 텐데요.
쉐입들 중에서 펜 툴 이용해서 제작해라 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 보여요. 여기에서 색상 값이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 거 세 가지 보입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색상 요거 따로 저거 따로 그거 따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더불어서 이 친구의 경우에는 패턴까지 얹어줘야 되니까 그것도 빼먹으시면 안 되겠네요. 펜툴 이용해서 그리실 적에 레이어들은 좀 눈을 감겨주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에다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뽑습니다. 대략 350과 400 사이 이 정도 넘어가지 않게 위에서도 클릭 드래그 하셔서 250과 300 사이 여기 넘어가지 않게 요만큼을 그리겠다라고 범위 잡아서 제작하시면 되겠고요. 감자칩의 경우에는 펜툴로 그리기보다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들 조합하는 게 좋겠죠. 사각형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위쪽에 옵션 보십시오.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할 거고요. 색깔은 눈에 잘 보이는 색깔로 임의로 선택하겠습니다. 선은 없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그리실 적에 이렇게 일단 프렌치 라이 감자를 길쭉하게 그려줄 거예요. 모서리의 둥글기 값은 CC 버전의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수정이 가능해서 프로퍼티라고 하는 속성 창에 보시게 되면 쭉 드래그해서 값을 모서리 나중에도 이렇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둥그러진 거 보일까요? 그 값은 다시 수정도 가능하고요. 예전에 썼던 CC 버전의 경우에는 요 수정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제작을 하실 때에 위쪽에 옵션 보시고 그 모서리의 둥글기 값을 미리 설정을 해주시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감자칩을 컨트롤 T 눌러서 하나를 일단 잘 만들어 주시고요. 엔터. 그 아이는 복사해서 써먹도록 할게요. 컨트롤 T 눌러서 대략의 모양을 하나 만드시고요. 알트 드래그해서 얘를 끌어다 놓고 컨트롤 T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방향 조절 가능하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하시고 컨트롤 T 눌러서 조절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자들을 일단 만들어 줬는데요. 레이어를 하나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다 따로따로 만들어졌다라고 하시면 레이어를 합쳐 주실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친구 클릭하시고 쉬프트 눌러서 마지막 감자 클릭하시게 되면 모든 감자 스틱들이 선택이 됐어요. 레이어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머지 쉐이프라고 하게 되면 한 덩어리로 합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여기에서 아래쪽 부분은 요만큼을 잘라서 빼버려야 되겠죠? 사각형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틀 들으시되 위쪽에 옵션 보시게 되면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하고 있고요. 필 색깔 들어있는 것도 스트로크 선 없는 것도 맞는데 다만 위쪽에 옵션을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뉴 레이어가 아니라 뺄 겁니다 라고 서브트랙 선택하시게 되면 지금부터 그리는 사각형 이만큼이라고 크게 그려주시면 빠지게 될 거예요. 보이시죠?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건데 잔상이 보이는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위쪽에는 옵션 보시고 머지 쉐이프라고 한꺼번에 지워주실 수도 있어요. 색상 맞추겠습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 주세요. 아래쪽에 있는 감자칩의 봉투 펜 툴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펜 도구를 들으시고요.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하고 있죠.
필 색깔이 들어있는 상태, 스트로크 선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레이어로 따로 만들 거니까요. 뉴 레이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클릭, 클릭, 클릭. 대강 만들고 난 다음에 수정 가능해요. 펜 툴 주변에 보시면 셀렉션 툴 화살표 보일 거고요. 패스 전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수정할 겁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게 되면 점 하나만 이렇게 수정이 가능해요.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펜 툴 꾹 누르시게 되면 맨 끝자락에 컨버트 포인트 있어요. 선을 만들기 위해서 쭉 당겨 주시면 곡선화 되는 거 보이시죠?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맞춰 주도록 할게요. 안쪽에 요만큼은 빼셔야 되니까요. 펜 도구 이용하셔서 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점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으면 영향을 받으니까요. 빈 공간 눌러서 점을 선택 해제해 주시고요. 펜 도구로 갈아 끼웁니다. 위쪽에 옵션은 빼기라고 서브트랙을 눌렀는데 대답이 없다 싶으시면 다른 레이어 선택했다가 다시 우리 감자 포장지로 돌아오시면 돼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도 펜 도구 이용해서 따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 들었고요. 쉐이프 만들고 있습니다. 색깔 들어있고 선은 없고 이번엔 다시 뉴 레이어 새로운 아이 이용해서 그려주도록 하죠. 펜 툴 꾹 누르셔서 컨버트 포인트 점을 쭉쭉 당겨주시면 곡선 당겼는데 꼬이면 반대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제작이 얼추 끝났으면 이제 패턴을 그 위에 얹어 주시면 되겠죠? 패턴을 얹기 위해서는 여기라고 레이어 이 친구 선택되어 있는지 잘 확인을 해 주세요.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J 눌러주시면 쌍둥이가 하나 생길 거예요. 이 아이는 이름을 패턴이라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을 씌우기 위해서 위쪽에 보니까 저희가 펜 도구 이용해서 혹은 도형을 이용해서 제작을 할 적에 옵션에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합니다 라고 해서 필 색깔로 채워줄 거예요 라고 되어 있는 걸 쿵 찍으셔서 맨 끝자락에 있는 패턴으로 치울게요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내가 만들었던 나뭇잎 펜툴로 그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콩 찍으셔서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적용을 해주세요. 매번마다 선택하기 귀찮으면 드랍 섀도우라고 하는 이펙트를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복사해주고 싶은 아이에다가 척커덕 놓으시면 바로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원하는 드랍 섀도우 얘를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갖다가 놓으시게 되면 거기에 그대로 드랍 섀도우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나머지 레이어들 다시 눈을 뜨도록 할까요? 다른 쉐입들 얹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에 대해서 불투명도 지시가 되어 있을 때 레이어 패널에 있는 오퍼시티 불투명도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똑같은 도형 만들 때에 컨트롤 J 복사해도 되지만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면 복사가 되죠. 반복을 해주세요. 글씨들을 얹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입 2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고 타이핑하도록 하죠. 선에 대해서 그라디언트다라고 하면 필 타입을 꼭 컬러에서 그라디언트로 바꿔주세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의 경우는 안 보이게 지워주시는 게 깔끔하겠죠?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워줄 거고요. 빠진 게 없는지 레이어의 순서 틀어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게요. 커다란 상태는 JPEG입니다. 파일 세이브. 경로는 GTQ 파일의 이름 불만 없고요. PSD가 아니라 JPEG. 10분의 1로 이미지 사이즈 줄입니다.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조그맣게 줄어들면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할 거예요. 세이브. 경로와 이름 GTQ에 4번에 PSD 맞죠? 그대로 저장해서 마무리하면은 마지막 문제도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 5월달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